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산불 소식부터 봐야겠어요. 예, 산불에 잠 못 드는 밤. 예, 산불이 발생한 곳만 모두 22곳에 이를 정도죠. 이틀 동안 22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실된 산림만 어제 저녁 6시 기준 15,000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자그마치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의 탄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그래서 어제도 뜬 눈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이뤄야 했습니다. 밤사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진화 작업 중인 곳이 울진 삼척, 그리고 강릉 동해, 강원 영월 쪽, 그리고 대구 달성, 이렇게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밤사이에 경북 고령에서도 또 산불이 났습니다. 또 새로운 산불이에요. 예. 이 가운데 제일 심각한 곳이 울진 삼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예상을 못했었던 북동풍이 갑자기 불면서 불길이 남서쪽으로 번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릉 산불 이쪽은요, 민가 쪽 확산은 막았지만 여기도 산 깊숙한 곳이 아직 불길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진화율이 지금도 50%가 조금 못 되는 정도 상황. 얼마나 지금 불잡기가 힘든 건가 싶은데 원인은 뭐로 파악이 돼요? 이게 각각 다 조사 중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가 오거나 뭐 낙뢰가 떨어진 게 아니어서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 가장 큰 그 울진 삼척 같은 경우는 그 발화 추정 지점이 도로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한 석 대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던 차량에서 담뱃불 던진 거 아닌가, 이쪽으로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요? 강릉은 60대 남성이 토치로 그 불을 질렀어요. 방화예요. 예. 그래서 이 남성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발화 자체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뭄이 역대급이었거든요. 네.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었고 또 강풍으로 진화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 일제히 산불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그 산불 현장에 가서 이재민 만나 위로했고요. 경북 울진군하고 강원 삼척시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양강 후보들 역시 이제 경북 울진을 갔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한 4일이죠. 지난 금요일 밤 10시 넘어서 10시 40분쯤에 울진읍 국민체육센터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서 격려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오겠다. 당선이 됐을 경우의 얘기죠.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격려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5일 새벽에 왔습니다. 네. 비공개로 대피소를 찾아서 그 상황, 뭐 산림청이나 경상북도 소방청 합동 상황실에 들러서 상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요. 산불 좀 뭐 진화율이 아직도 높지 않은데 부디 좀 바람 좀 잦아지고 빨리 진화됐다는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엉망진창 사전 투표.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있었고 특히 확진자들의 투표는 5일에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아주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을 정도로 이제 열기가 역대급이었던 건데, 그렇죠. 문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관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뭐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일단 제일 문제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였어요. 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임시투표소라고 이제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사전투표장 앞에 뭐 아니면 지하에 이렇게 했는데 투표 시간이 안 지켜지고 뭐 비확진자랑 동선이 겹치거나 뭐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동선 겹치는 문제, 시간 오래 걸린 문제, 이건 불편함의 문제라면 더 치명적인 문제들도 발견이 됐어요. 제일 광범위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투표용지 셔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 받아서, 그리고 투표 봉투도 같이 받아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봉투에 넣고 그걸 이제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다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표함을 여긴 비치하지 않아갖고 이걸 직접 넣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제보가 됐습니다. 일단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구별로 투표함은 한 개씩밖에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무원들이 대신 이것을 날라다가 넣어준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르는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아, 매뉴얼이 없었기 그런 때문에 거죠. 옆에 있던 뭐 쇼핑백, 지퍼백, 뭐 비닐봉투, 뭐 소쿠리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바구니 이런 것들이 기준 없이 막 동원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별의별 사고가 많았는데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한 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확진자들한테
기표 후에 그 용지 넣으라고 봉투를 하나씩 줬어요. 우편 봉투 같은 거요. 근데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다른 용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나왔는데 그중 서울 사례의 주인공을 직접 지금부터 연결해보죠. 부부가 모두 확진자여서 투표를 하러 갔다고 해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확진자 투표하러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도착했을 때 분위기랄까요?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가 딱 5시에 바로 집을 나왔기 때문에 거의 5분 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그때도 아직 기표소도 다 세워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확진자 줄이 어디인지가 분명하게 안내가 되질 않고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10번째 정도로 줄을 섰는데 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비확진자 분들도 막 줄을 서시고 확진자 분들이 그냥 비확진자 줄에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혼선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비확진자 분들이 왜 확진자 줄에 서요? 잘 모르시고 안내가 안 돼서? 그냥 줄이 서 있으니까 그쪽이 투표하는 줄인 줄 알고 그냥 서셨는데 한참 후에야 이제 한 10분 지나서야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네. 비확진자는 다른 쪽이다 이렇게 안내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왕좌왕, 불편함 이런 문제라면 결정적인 문제는 기표 후에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 주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면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관외자였고요. 네. 남편은 관내 투표였는데 관내 투표는 따로 이제 봉투를 줬었어요, 사전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기표를 먼저 하고 나와서 남편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처음에 봉투를 안 줬고요. 그래서 종이에 기표를 해서 접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걸 그럼 어디다 두냐라고 했더니 자기 옆에 있는 이제 봉투를 집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시는데 안에 이미 다른 사람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용지 담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봉투 가지고선 투표함에 넣어드리겠습니다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봉투를 줘서 주길래 거기다 투표용지 담으려고 벌려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이 네. 찍은 투표용지가 다 들어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 거 있지 않냐. 예. 그랬더니 근데 그 현장에 딱 2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 봉투 주셨던 분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직원한테 이거 뭐냐, 이거 새 거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거 새 거라고 하지 않았어? 왜 여기 뭐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럼 그러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거기 계시던 분도 새 건 줄 알았는데 하고 그냥 이분도 그냥 다른 봉투를 집어서 그럼 여기다 넣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기표된 거 들어있던 그 봉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현장에서 저도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그럼 이거 새 거 이거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네. 항의 안 해보셨습니까? 그 순간에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신분증 확인할 때부터도 사실 항의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 기표 그리고 과정을 들어갔던 게 거의 6시가 넘어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도 좀 혼란이 있었는데 딱 그걸 보자마자 지금 그럼 이걸 어디다 넣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관내자 투표, 관내자 투표도. 그래서 여기 그럼 누가 이거를 보고 있냐 지금. 내가 당신한테 이걸 줬다는 거랑 당신이 이걸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냐 했는데 그 현장에 정말 딱 그 2명 있었거든요. 사무원이 그래서, 2분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제 네. 입구에서 참관인은 어디 계시냐, 네. 이쪽에는 참관인이 안 계시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예, 심지어. 그랬더니 안에 계시던 분들이 그냥 밖을 이제 멀뚱멀뚱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저희는 또 앞에서 투표하셨던 분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고? 경찰도 네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도 오시고. 경찰은 뭐라고 하든가 이제 그 상황을 다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를 이제 다 조사를 하셨는데 네. 앞에 계시던 분들이랑 저를 포함해서 일단은 지금 사람한테 이걸 주는 게 우리가 맞는 건지 그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게 맞는 건지를 여쭤봤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참관인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참관인 어디 있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봤거든요. 왜 각 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반드시 붙어 있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관위 사무원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요.
어딨냐고 물었더니 이제 그분들한테 경찰분이 같이 가서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직접 주는 거는 그러니까 투표함에 없이 사람한테 주는 거는 선거관리 지침이다 하시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은 지금 위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확진자 선거가 5층에서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5층에 있다 이 말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이 자기 기표 해가지고 넣은 봉투가 제대로 투표함에 안 들어간 걸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그쵸, 얘기는 그냥 바닥에 있었던 거죠. 그럼 내 것도 이렇게 제대로 투표함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게 투표함에 들어가는지를 내가 확인도 못하고 심지어 참관인도 없고 이거 내 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 든 생각은? 네, 사실 그 불안감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뭐 투표 용지를 나눠주는 과정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현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황당하고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에서 황당한 사례를 겪은 확진자세요.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혜승 씨 만나봤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지금 뭐 대통령 비롯해서 여당, 야당, 뭐 국민들 다 질타하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 뭐 법으로 투표소당 투표함은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확진자용 투표함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애시당초 그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확진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투표 용지에 그러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별도로 넣었다라는 건데. 그거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예, 예. 그러면 따로 모아서 그 투표함으로 본 투표함으로 갈 때 그때 매뉴얼이 투명하게 확실하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쿠리 나오고 택배 상자 나오고 비닐봉지 나오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거가 지금 선관위가 왜 존재하느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오프닝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밀 투표와 직접 투표를 직접 이제 저해한 거거든요. 이제 공직선거법 158조 4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다음에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거를 안 따른 거예요. 아무리 확진자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에 장갑 끼고 한 거잖아요. 예. 직접 넣게 비밀 투표, 직접 투표의 어떤 원칙을 저버린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든 간에 혹시 대선 불복의 빌미 같은 걸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요 얘기는 오늘 2부에서 계속 인터뷰를 좀 이어가 보고 김광일 기자. 예. 그다음으로 가죠. 다시 등장한 김만배. 구속된 김만배 씨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이 어제 새로 공개가 됐어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랑 나눴던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김만배 씨 목소리가 나오는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가 한테 부탁을 받아서 본인이 그 사건 무마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때 대검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검사, 지금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인데요. 김만배 씨 얘기가 내가 그때 조우형한테 연락을 받고 윤석열이랑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를 내가 소개해줬다. 그랬더니 박영수 변호사가 조우형이한테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오라고 해라고 나한테 말을 했고 실제로 조우형 씨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우형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봤다. 그리고 나서 주인 검사도 조우형 씨한테 커피나 한 잔 타주고 끝내더라. 결국 그리고 나서 사건이 없어졌다라고 김만배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런 내용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김준일 기자. 예. 자,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욱 씨의 검찰 진술로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남욱 씨가 김만배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내가라고 해서 검찰이 진술한 게 나왔는데 그게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인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뭐 여권 쪽의 주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거 커피 한 잔뿐만이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가 너무 오히려 이를테면은 뭐 대장동 돈을 많이 해가지고 이 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것도 과거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주목되는 거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김만배가 다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거거든요. 정확히 시점이 언제예요? 이 9월 녹취 시점이? 15일입니다. 요거 녹음한 날이. 자,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 녹음이 벌어진 대화가 벌어진 날은 9월 15일.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날짜를 좀 이제 뭐 야권이나 요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김만배 씨가 이미 머니투데이에 사표 쓴 게 8월 31일이거든요. 네. 이미 이제 이 상황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주간조선이 이거를 제일 먼저 중앙 언론에서는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그게 9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9월 13일에 했고 요 녹취록이 9월 15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이미 이게 굉장히 커질 거를 알고 뭐 미리 이를테면은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야권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어제 이 기사를 직접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거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직은 김만배 씨 주장이고 뭐 특별히 크로스 체크가 된 거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